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돼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부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공기 정화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차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비건미 국무부 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공사 중인 4층 키즈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을 집중감사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이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윗선에 의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에 건강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아침도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무척 뿌였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일주일째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1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가량이 높습니다. 오늘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초미세먼지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현재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도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밤부터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서 폭설 대비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동풍이 불면서 강원과 영남 지역은 대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서쪽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고 비상저감조치 지역만 12개 시도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 사실상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발령 기준은 충족해 사실상 전국이 비상저감조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2017년 1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일 9개 시도를 시작으로 12개에서 15개까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엿새째로 접어듭니다. 최장 기록까지 세우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방법이 많지 않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차량 이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 때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으라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장관들을 질타하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2달 만에 겨우 국회에 문을 열게 된 정치권에선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며 모든 장관이 팔을 걷어붙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 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대책 논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도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탓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딴짓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짓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또 이제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의 방어에 급급하고 바른미래당도 효과가 거의 없는 차량 운행 제한으로 영업용 트럭 운전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최악의 대기 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여야가 같은 인식을 보였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유독 중국 앞에서 작아진다며 대통령이 나서 중국과 단판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야당은 정부가 고탄소 황색 발전을 꾀한다며 공세를 이어간 반면 여당은 문을 닫은 원전이 없는데도 탈원전을 탓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탈원전 국민투표 부의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대기오염 조사 분석업체 에어비주얼의 지난해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01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 대상 73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의 미세먼지 상황은 우리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조금 멀기는 하죠. 그런데 단순히 거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일찌감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쾌청한 날씨에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처럼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中国で結構あるっていうのは聞い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日本であまりそういうのを感じたことはない。今のマスクは何のために？今花粉症なんでつけてるだけ。 한낮 도쿄의 초미세먼지 농도, 즉 PM2.5 농도는 거의 전 지역에서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7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의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일본 정부 측 지도를 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붉거나 노랗지만 일본은 거의 푸른 계열입니다. 일본의 미세먼지 상황이 이처럼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국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처음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3년 정도 빨리 대응에 나선 겁니다. 現時点では直ちに影響があるというレベル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引き続き大気汚染物質のですね、そうした状況を調査するなど適切な対応を図っていくと。 일본 정부는 특히 대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디젤 트럭과 버스 관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10여 년 전보다 무려 25배나 강화하고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진입을 순차적으로 제한한 겁니다. 또 차량이나 폐기물 소각 등 주요 배출원 외에도 음식조리나 흡연 등 생활 주변에 다소 사소해 보이는 배출원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탓만 하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찾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한 게 미세먼지 공포에서 멀어지게 된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연된 뒤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북미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후속 대화를 갖도록 중재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경청할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협력할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또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포스트 하노이 대응 전략을 조율합니다. Tomorrow. That will happen tomorrow. Yeah. This is his counterpart. And so there's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이 밖에 미국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북미 후속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간극을 다시금 좁히는 것도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미가 다시금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후속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접촉은 유지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여정과 관련해 발표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에서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이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 북한 내부적으로도 실망감이 큰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4차 남북정상회담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에 따른 실망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당초 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 불발에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복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회담의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대미, 대남 전략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도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회담 결렬 직후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한미 대화에 비해 남북 대화는 속도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서 북한이 생각하는 형세 판단을 들어보고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내부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방 시기가 언제냐 하는 얘기를 논의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조치를 통해 북한의 남북 경협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물밑 접촉을 통해 비핵화를 중재하기 위한 남북 대화도 적극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법을 취했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한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원비어 사건의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폼페이오 장관은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의 책임론을 확인하면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즉답은 피한 겁니다. 향후 평양으로 협상팀을 파견할 가능성 등 후속 협상 상황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비어 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북한과 협상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예멘에서 최근 풀려난 자국민 인질을 언급하면서 해외에 있는 미국민의 안전 문제를 계속해서 중시해 나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확고히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공무원이나 은행원만 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든가 부모가 일을 해야 할 경우 어린 자녀들 보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시공휴일 추진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두고 이를 담당하는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윤리위원들까지 동반 사퇴를 검토하고 있어서 징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이후 처음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라는데 징계 논의를 앞둔 김순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힘이 돼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무수히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유보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윤리위원장인 김영종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김영종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명 당시부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윤리위원들도 사실상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인선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 사의 표명한 거 맞나요? 뭐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당이 또다시 5.18 망언 논란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하시든 이 부분 징계도 또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포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재척사유에 해당해서 아마 배제시키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지지율이 겨우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5.18 논란에 당 지도부 전면에 친박, 잔류파가 배치되자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사가 더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영종 윤리위원장을 설득해 유임시킨다면 징계 논의가 빨라지겠지만 윤리위원장과 일부 윤리위원들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최종 수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나 해외 파병 등 여러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한 부분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황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서거 10주기 기념 행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동행한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결과 양문석 후보가 46.3%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과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이 예비후보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합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장을 보고 있던 사람 등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종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부산 가야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일대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고객 등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내부 공사 중인 마트 4층 키즈 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근길 지하차도가 사고 차량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 달성군 유가면의 지하차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39살 양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이 크지 않은 13명은 현장에서 귀가했습니다. 가장 앞서 가던 차량이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뒤 이를 미쳐보지 못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운전석이 전봇대에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남원시 용정동의 한 도로에서 64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운전석을 빠져나온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 광진교에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까지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는지, 버닝썬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임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표적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2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감사자가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 직원인 박모석 기관과 이모 주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열흘 넘게 감사를 벌인 끝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김모 씨는 결국 사표를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환경부는 당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내부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뒤엔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 자체를 쓰지 않은 겁니다.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가 목표를 달성하자 감사의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YTN은 감사를 벌인 직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같은 환경부 내에서조차 접촉이 힘들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쪽에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요즘 뭐 상황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 전부 다 연락이 안 되네요. 감사 보고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비정상적인 감사가 청와대나 김은경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판사들 100여 명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전현직 법관들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 헌법재판소 재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은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가 기소된 법관 명단에 전현직 대법관 3명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입니다. 일제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인복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재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범죄 관여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10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재판에 넘길 만큼의 죄가 되진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대법원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전달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도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난 만큼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교체로 지난 27일 새로 시작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철회와 ILO 혁신 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곳에서 탄력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합니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2시간 이상의 파업을 결의했지만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나오실 때 우산과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지만 공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 해소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재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낮에는 수도권 지역에 한때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밤부터 강원 산간 지역에 많게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전주가 14도, 안동과 대구, 광주 15도, 창원과 제주는 12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봄비 예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내일은 오늘보다 약화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은 나쁨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